그냥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질문인데, 저는 이제 직영점 외식업체 구매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구매를 할 때 뭐 적절한 그 아웃소싱은 필요하다 식으로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저희 구매를 할 때 이제 삼자물류 방식을 많이 이제 채택을 해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이제 규모도 있고 하니까 구매 뭐 예를 들어서 야채 같은 경우는 월 12억 정도 쓰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한번 직접 그러니까 직접 이제 회사에서 물류팀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막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궁금했던 점은 언제 타이밍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기준이 좀 있나 싶어서 구매 담당자로서 언제 타이밍에 직접 매장 뭐 해가지고 직접 물류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드려도 되나요?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월에 12억 정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연이요? 농산물만 연 2억. 농산물만 근데 월에 1억 정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업장 분포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 성남 쪽에 좀 주로 포진되어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라면 이제 전문적으로 좀 구매할 수 있는 이제 그 구매 담당자가 있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좀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1차 상품이 이제 굉장히 좀 그 마진이 좀 박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농산물이 굉장히 좀 널뛰기로 구매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럼 뭐 이제 그때 한번 이제 문의를 주시기도 하셨었지만 그 적두 한번 문의 주셨었잖아요. 뭐 적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이제 1년 먹는 이제 그 농산물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뭐 부장님께서도 워낙 구매 품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가격이 올랐겠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해칭할 수 있는 이제 뭐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뭐 그걸 이제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뭐 도매 시장이나 아니면 뭐 이제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신다라는 질문이신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류팀을 운영하는 거죠. 탑차 사고 직원 고용하고 그 직접 가락시장 가서 물건 떼오고 약간 이렇게 해서 매장한테 뿌려주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 이제 그 고용되는 인건비 그리고 뭐 이제 탑차 이제 또 구매비도 들어갈 것이고 뭐 여기 또 감가상각비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뭐 이제 그 비용들 뭐 이런 것들 총합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베네핏이 얼마인지만 이제 알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지금 협력업체를 운영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 회사가 만약에 뭐 이제 우리 회사 통해서는 물론 정확한 숫자를 산출하기는 힘들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20%를 마진을 보고 이제 납품을 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뭐 1억이면 2천만 원인데 우리가 운영을 하면 2천만 원보다는 훨씬 절감을 하면서 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요게 어떤 부분이 중요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업체마다 성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게 매출을 35% 끌어올리는 거랑 이제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그 의미 있게 아니면 이제 시간을 좀 더 가져가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그 외에 뭐 리스크나 이런 게 약간 좀 판단이 좀 안 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뭐 리스크 같은 걸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나 싶어서 그렇게 직접 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를 갖고 가야 되는지. 농산물에 대한 이제 가격 그 시세를 이제 확인을 하신다라고 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제 보통 현대그린푸드 이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찰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뭐 가락시장 경매가에 이제 뭐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써서 내면 그 최저 입찰로 이렇게 이제 입찰을 받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그 단독으로 가져가시는 건 좀 리스크가 있으니 뭐 이제 적정한 배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정착되기까지는요.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는 이제 10대 0으로 이렇게 직접 물류 비율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뭐 7대 3이든 아니면 6대 4든 가져가셔가지고 이게 좀 안정화가 되면 이 비중을 좀 점차 이렇게 줄여가는 게 이제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까 그 원물 이제 다른 분들께서 네. 말씀하셔서 그러는 건데 네. 그럼 원물 변동 시세를 예측이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네. 왜냐면 네 말씀. 이제 또 궁금한 건데 이거 좀 너무 무지한 질문이라 좀 죄송하지만 이게 왜 어떤 저장 기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신선도를 되게 오래 유지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특수 기술을 쓰기에는 뭐 이용비가 비싸서 안 쓰는 건가요? 지금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그 특수 기술을 쓰더라도 C 저장고라든지 이런 거. 네, 뭐 질소 그 네, 네. 농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저장하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일단 투자비 자체가 워낙 높고요. 뭐 이거에 대한 시설 투자비가 이제 낮아진다라고 하면 다들 이제 그 저장고로 이제 전환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농산물 저장하는 시설을 가보면 요즘 뭐 최근에 지은 것들은 굉장히 이제 시설도 좋고 관리도 잘 되는데 이게 농산물은 수확이 끝났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이제 성장이 끝난 게 아니고요. 계속 얘네들은 이제 그 사람처럼 늙어가요. 예, 늙어가면서 이제 뭐 점차 자기가 머금고 있는 이제 그 수분도 빠지고 아니면 약간 이제 그 썩기 시작하면서 원래 내가 이제 최초에 그 냉동 창고에 입고 한 양, 그냥 냉장 창고에 입고 한 양은 이제 10톤인데 정작 맨 마지막 이제 그 수확기를 앞두고 이렇게 그 찾는다라고 보면 이게 보통 수율이 한 80%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썩어서 버리는 것들 아니면 자체 감모돼 가지고 이제 버리는 것들 이런 거 하면 이제 그 수율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저장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물에 대한 그 예측이 불가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게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예측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갑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구매 담당자들도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물속도 모르고 이제 땅속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오징어 같은 경우만 해도 아, 오징어가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뭐냐면 전년도에 오징어가 굉장히 이제 폭락 아닌 폭락 사태를 맞았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500원 그때 이제 그 비축을 하라고 해도 이제 그 비축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 아 올해도 이제 설마 오징어가 오르겠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사회적 이슈도 적용되었습니다. 네. 뭐 중국에서 이제 오징어를 먹기 시작하다 보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매량도 줄었기는 하지만 포클랜드 쪽에서 이제 수출하는 오징어 양도 같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래서 원물에 대한 이제 예측량은 굉장히 그냥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농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AT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수입 농산물을 어느 정도 좀 핸들링을 하려 하고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그 2월 되는 이제 농산물의 재고나 아니면 올해 이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예측되는 농산물의 양이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산물은 그래도 뭐 파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농산물에 대한 정보는 뭐 이제 농업 관측센터라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그 관련된 정보도 좀 많이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 본사에서는 원가를 낮추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때문에 물류업체를 활용하는 분들도 공동구매나 물류를 고려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보시기에는 그 공동구매나 물류가 확실히 그 원가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하시 그 장점이나 뭐 한계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뭐 이제 그 몇 회사를 거치면서 일단 이제 그 생각하는 부분은 영업 사원마다 그 제한하는 이제 일단 그 최초의 그냥 뭐 이런 표현을 드리자면 죄송하지만 일단 그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까? 뭐 우리 회사 수수료 얼마다 뭐 이제 그 발주 리드 타임은 뭐 D2로 가능하다 뭐 몇 가지 품목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양해를 구하면 뭐 허락이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영업사원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이제 뭐 열정적이거나 뭐 내가 이 회사랑 거래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뭐 다른 이제 그 프랜차이즈보다는 좀 좋은 조건의 이런 이제 그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공동적으로 구매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다른 업체들이랑 같이 이제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조합을 활용해서 공동구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게 네.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 뭐 한계점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만약에 그런 이제 제안을 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그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원가 절감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파이가 일단 커지는 부분이고 일단 이제 그 1일 1착과 1일 2착의 개념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뭐 차가 이제 가득 채워서 가는 경우가 요즘 좀 흔하지 않은 상황도 많아서 이왕 갈 때 같은 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물류 효율성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영업사원이 품위를 쓰겠죠. 뭐 지금 이제 물류 효율이 얼마나 나오는데 뭐 물류 수수료가 뭐 이 정도 발생한다라고 하면 매출이 이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뭐 수수료는 이만큼 낮춰도 충분히 우리 회사에는 이익입니다라고 이제 설득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제안을 하실 때 분명히 프랜차이즈들끼리 이제 동시에 사용하는 이제 그 원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피자 알볼로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이제 피자에 땅하고 뭔가 이제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 뭐 힘을 합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 대표님들끼리 이제 온라인이 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이번에 한번 이제 직접 한번 수입을 해보자. 그래서 정말 이제 뭐 포워딩 업체를 끼든 아니면 뭐 이제 다 최종적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뭐 국내 수입가에 뭐 이제 수수료만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 쉐어에서 나눠 갖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뭐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체적으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업체들을 뭐 이제 구매 물류를 쓰시는 업체들 통해서 이거 한번 해줄래라고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이제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단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분명히 많은 여타 품목들 중에서 좀 약간 어두운 품목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사용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좀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가격은 합리적이지 않으니 한번 좀 낮춰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견적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원물을 납품하기도 했고 네. 가공품을 납품하기도 했죠. 네네. 이 두 가지로 그냥 심플하게 나눴을 때 어떤 거에서 더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나요? 일단 경험으로는 일단 가공 상품이 더 높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가가치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가격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서 이제 이제 높낮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원물은 너무 이제 시장이 오픈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구매방에 이거 얼마예요? 얼마 정도에 구매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시세는 다 파악이 돼요. 근데 그 시세가 파악이 되었는데 내가 얼마나 원재료를 싸게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제 부를 수 있는 시장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진을 좀 볼 수 있는 구조는 이제 가공 상품 쪽에서 좀 마진을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원재료에 대한 시장을 버릴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가공 상품에 대해서는 일단 고객사에서 일단 변심이 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재료가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서 뭐 경쟁자도 많기는 하지만 한 번 거래가 이제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면 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늘이라든지 뭐 양파, 뭐 이제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한 번 거래가 되면 이제 연간이라든지 아니면 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뭐 회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B2C 시장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산지 직거래를 고객한테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B2B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많이 확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B2B 시장에서의 어떤 플랫폼 시장에 대한 구매 관련된 플랫폼 시장이 커질 거라 보는지 아니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 그냥 전 이 농업 쪽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농업 구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직접 그 대농이라고 하죠. 정말 이제 내가 그 뭐 농사를 짓는 이제 양이 많거나 아니 정말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여러 그 땅을 이제 뭐 렌트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거나 요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업체들이랑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단가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뭐 좁은 식견에는 일단은 그게 시장이 형성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이제 뭐 CJ나 뭐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도 그런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기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농민들 분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산서를 끊는 부분이냐 아니면 뭐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농사를 실질적으로 짓는 사람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손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나마 이제 그 뭐 CJ 푸드빌이나 뭐 이제 그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의 힘이다 뭐 이제 뭐 그런 거 마케팅적인 요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활용하고도 있는데 이게 맹점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인 거죠. 뭐 한국의 힘에서 뭐 어떤 뭐 바지락을 캐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옷 입고 이렇게 나와 계신데 그분들이 이마트에 들어가는 바지락을 다 못 대요. 그래서 그 어부분들도 어떻게 이제 물량을 다 당겨 오셔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경로에 지나지 않는데 요것들에 대한 거가 이제 뭐 밝혀지기도 뭐 어렵기야 하겠지만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되기는 아직 한국에서는 좀 멀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 그린푸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여기는 조금 새로운 스타일의 사업인데, 그러니까 단일 품목으로 규모의 경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벤더사들이나 유통하시는 그런 업체들. 그런데 말고 이제 종합 유통 회사였던 거잖아요. 이런 데랑 경쟁에서 있어서 뭐 어떤가요? 유리한지 아니면 뭐 이쪽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 종합 유통회사 범위의 경제를 만드는 종합 유통회사가 더 그래도 유리하지 뭐 이런 혹시 그런 의견들이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제 그 뭐 대기업 두 군데를 거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일단 1차 상품은 확실히 대기업 쪽이 강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가공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 판매 관리비를 좀 측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공장 경로는 아니지만 뭐 이제 프랜차이즈 경로나 아니면 뭐 이제 유통 경로 그 뭐 도매 경로 이쪽에는 이제 그 표준 판가라고 해서 좀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들이 굉장히 이제 좀 그 난립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들도 너도 나도 지금 식자재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자기네들은 어느 뭐 그룹 공통 관리비라든지 뭐 브랜드 로열티 사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켜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시장에 있는 플레이어들을 좀 이기는 힘든 부분이 뭐냐면 이 영업사원들이 월말마다 이제 엄청나게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 대리점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장님 뭐 몇 발레트 밀어내면 뭐 이제 물량 할증해가지고 뭐 더 밀어드릴게요. 그리고 요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깡통 같은 제품이나 아니면 뭐 유통기한이 긴 제품들은 소위 말하는 이게 삥 시장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해서 그 또 유독 그 삥을 이제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 단가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CJ 근무했을 때는 이거 분명히 우리 회사에서 그 제조하는 제품이고 우리가 유통하는 제품인데 그 공장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해피스푼이라고 하는 제품이었는데 이거 여기 이제 대리점에서 이 가격에 제한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신입 사원 시절이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나름 이제 순진했었던 거죠. 이런 공산품 유통에 대해서는. 근데 정말 이런 시장이 존재를 하는 게 이런 이제 삥 시장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가공 상품들은 어느 좀 좋은 그러니까 물량을 크게 움직이는 이제 대도매하고 좀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저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뭐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들에서 자기네들이 특정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품목들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내에 특판 사업 같은 팀을 둬가지고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볼로 피자다. 그럼 우리는 치즈를 정말 많이 사용해. 그럼 이제 우리가 치즈 모짜렐라 치즈 블럭을 직접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아마 그 스트링 치즈든 아니면 뭐 채널 이런 받으실 거잖아요. 그걸 이제 주는 업체다가 우리가 그
치즈 받으니까 우리가 수입한 치즈를 모짜렐라 치즈 블럭을 써. 그럼 우리 다시 살게. 라고 한다라고 하면 또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이제 번외 이제 매출이 생기시는 부분이니까 요것들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창훈 부장님 뭐 이제 추어탕 쪽 메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미꾸라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최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이제 뭐 지금 직접 사육도 하시겠지만 뭐 이제 그걸 더 늘려가지고 뭐 우리는 더 싸게 만들어서 외부 또 유통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왜냐면 프랜차이즈 아닌 이제 그 추어탕을 취급하는 업체들도 많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뭐 사업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